요게 이제 절차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래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절대 하지 말고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표 2개, 별표 2개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안 나왔고 그 작년도 안 나와서 이제 여기는 상당히 나올 가능성.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2년, 3년마다 한 번씩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네. 그럼 안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또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나오게 되면 이제 재정 목적을 옳은 것을 박스에서 찾아보세요. 요걸 기억, 니은 해놓고 이상한 소리 하고, 요거 니은 해놓고, 요거 지긋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별표 2개. 별표 꼭 2개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갖고 장난한다. 문장 갖고 장난하니까 조심해라. 다르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뭔 내용으로 낼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살짝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있지만 이제 우리 프린트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 말고, 그리고 앞쪽 자꾸 막 요거 없다고, 요거 뒤에만 보시면서 없다고 자꾸 그러시면 내 프린트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요거 좀 보라니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앞쪽 뒤쪽을 잘 구분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요걸 좀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거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거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게 맞아. 네,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다고 싹 넘어간다는 겁니다. 막 답이 그냥 다 답 같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정말 사이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정리만 잘 하시면 이제 아예 답이 그냥 다 손 들고 있습니다. 막 지가 답이라고, 2번이 답이라고 난리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은 이제 중요하니까 목적,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 크게 보면 3개로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박스를 보시는 게 아주 좋으니까요. 여기도 내용은 볼 거 없고, 내용 볼 거 없으니까 박스만 잘 보셔야 됩니다. 별표 2개 놓으시고요. 자, 먼저 이 법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누구의 업무라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근데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출제원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거의 그냥 80%는 맞다고 또 다 쓰러집니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가 모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개업만 알아? 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됩니다. 장난질 할 겁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뭐를 제고한다고 했습니까? 전문성. 근데 여기다 이제 옛날에는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를 못 믿는다고 그렇게 공신력 얘기를 하냐고. 뭐라고요? 업무, 무슨 업무 제재도 가하고 그러면 전문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잘 정리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제고하고요?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출제원들은 여기를 바꿀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뭐를요? 중개업을. 근데 중개 2글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주실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2-3번 나왔는데 부동산업, 중개를 딱 빼버리고요. 부동산업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있지만요. 엉뚱한 소리가 부동산업은 너무너무 많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업. 그러면 건설, 토목, 분양, 임대,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오늘 저녁 내내서도 부동산업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한 개만? 중개 하나만. 우리 공인중개사 보면 중개하고 관련되지 중개 위에 딴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있어라? 중개. 요거 있는지 가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런 소리 하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가마저 뒤에 거. 동그라미 한번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중개업을 뭐가 무장이 빠져갖고 허전해 보이네, 또 말장난하고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출문제가 나와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뭐 해서요? 육성하여 잘 될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 근데 옛날에는 또 지도가 앞에 이렇게 지도 육성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 최종 목적 지도 육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요? 지도가 조용하게 빠졌다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도 저도 이제 법을 개정해 놨는데 요 지도 빠진 것을 처음에는 진짜 못 봤습니다.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딱 빼버리고요. 지금은 뭐만 육성 그래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약간 겁을 주잖아요. 뭔 지도를 하냐고 걔입니다. 뭔 지도 걔입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선도부, 지도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애들 말 안 듣니까 지도 같은 거 하고. 근데 뭔 말을 안 들어. 그냥 도와만 주지. 그죠? 중격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성만 나옵니다. 지도 빼버렸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뭔 지도를 하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빼고 육성만. 정말 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막 부동산업이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중겹이라고 했는데 지도 육성이라고 하지 않나. 출전들은 지금 신났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경제 그러니까요. 정말 또 이상하죠. 무슨 중기업이 경제래?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니까 경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중기업은 경제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바지 맞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진도라든지 뭐 세 번째 진도 절대로 이제 요거 설명하고 넘어가지를 아예 않을 건데 또 경제 이러면 정말 전혀 관련 없어 보니까 저거 왜 나왔냐고. 그리고 이제 또 왜 나왔냐고 이제 아예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격 특히 이제 저도 이제 A형인데 A형들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저녁 내내 요걸 가지고 2박 3일 고민하시고 또 왜 그런가 해갖고 못 넘어가요. 그러면 성격들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O형들은 그냥 막 넘어갑니다. 또 너무 대강대강 봐갖고 다 틀렸는데 다 그냥 다 맞았다고 정답 찾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손학이 막 다 옵니다. 자기 다 맞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50점도 안 나오고 자기 90점 맞았다고. 나 막 다 아는 문제 나왔어. 웃기고 있네, 걔다. 다 틀렸어. 여셔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국민경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했었다가 지금도 보증 설정이 있는데 싹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맞아. 국민경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이렇게 경제, 중기업은 경제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경제 이바지, 기업입니다.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소리가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갑이라는 사람 보실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파트인데 요즘에 금액들이 정말 너무 비싸긴 한데 한 3억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3억짜리 아파트 요거를 팔겠다고 이제 아파트 매도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민법도 이제 갑을 이런 색이 얘기 많이 하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요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업도 보니까 갑 찾아올 거고 사겠다는 을 찾아올 거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면 갑을 병 여러 사람이 관련되니까 자꾸 갑을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실무 가면 가서 그 사람들 만나. 그러니까 민법 케이스 문제에서 좀 먼저 구경하자.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이런 소리입니다. 해서 이제 요거를 사겠다는 사람, 그럼 이제 파는 사람은 매도인 그럴 거고요. 매도 팔았다. 그리고 수 봐줄 숫자 건물 받잖아요. 아파트 여기 이제 500이호인데 그 500이호 요거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3억짜리 아파트 계약할 때 이제 첫 번째 뭐를 받습니까? 계약금. 계약합시다. 돈 받으십시다. 계약금은 통상 얼마 정도 받습니까? 10%. 그러니까 실무 가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 그러면 3억에 10%면 얼마입니까? 3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돈을 안 만져보면 10% 얼마래 동그라미 하나만 떼면 될 건데 기억이 잘 안 날 거라는 겁니다. 또 300인가? 뭐건 300. 3천이지 3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금도 이제 너무 적게 받으면요,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계약금 그냥 돈 없다고 하니까 300만 원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나 그냥 못해. 나자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괜히 그냥 잘못 결정했다고 저 그냥 300만 원 날리고 계약 안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중개보수 봐줄 수 있는데 보수 주겠습니까? 아예 그냥 우리 전화번호 스팸 걸고 잠수 타갖고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얼마 받으라고요? 3천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돈 없어 그러면 한 1,000만 원이라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쉽게 포기 못해. 그러면 결국에는 가면은 보수도 받아. 자, 이러면서 이제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사무소 오게 되면 자꾸 손님들이 오게 되면 막 긴장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쟤는 또 파기하는 거 아닌가? 개인 또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중개보수도 못 받고 팔자려냐고 참지 됩니다. 이거 소송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송 가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기울이십니다. 정말 소송 같은 거 아주 쉬우니까요. 그냥 정말 껌입니다. 껌. 이런 것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정말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사람은 소장 접수하시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버르장머리는 좀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여러 번 치는 사람 꼭 계속 사고 칩니다. 깐죽거리고. 그러면 절단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요, 1억. 자,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요 1억이었을 때, 요 1억을 계약금으로 모두 몰수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이제 우리 판례가 약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약간 비슷하니까 요건 다 몰수가 되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한 2억 정도 걸었습니다. 2억. 우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못 한다고 매수인 파기했을 때 매도인이 2억을 다 몰수할 수 있느냐. 판례는 안 된다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 너무 가혹하잖아. 너무 가혹하잖아. 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은 반환해라. 라고 민법에서 부당이득 나왔다는 겁니다. 너 또 당첨됐니? 이렇다는 겁니다. 통상 3천인데 계약금을 2억이나 걸어놨잖아. 다 몰수하면 얘 뛰어내린다고 얘기합니다. 가정 망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당한 이득이잖아. 자, 이러니까 돌려줘라. 그럼 얼마를 돌려줄 건데? 그러면 얘가 입은 손해는 빼고 돌려줘라.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이 받아놓으니까 또 사고 쳤네. 사무소 와갖고 얘 오고 사무소 큰 소리 나고 저 집은 맨날 쌈박질만 한데 맨날 또 사고 쳤대 해갖고 동네 장사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게 되면요, 계약금은 3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도금으로 딱 썼어야지. 중도금으로. 그러면 얘도 코 껴갖고 이제는 파기 못하고 1억 업대 대출 받읍시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됐었고, 자, 실무해보면 실력이 많이 늘고, 지금 뭔지 모르겠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보실까요? 정말 중도금은 이제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입니다. 파기가 돼요안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했다. 나는 파기되는 줄 알았다.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계약금의 성격, 그 다음에 중도금의 성격 배우잖아요. 왜 설명 안 하세요? 왜 설명 안 하세요? 설명하라고 법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책임져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잔금은 이제 이행 완료.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 자, 그럼 완전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등기법 등장하겠네. 매도인 서류 준비하세요. 건물 인도하세요. 그리고 돈 지급했습니다. 등기 서류 접수하세요. 서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매도인 매도용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고, 매수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준비해 와야 된다고요.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초본 때 오세요. 등본 때 오세요. 우리 주소 이런 것들도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등기부에서 다 배울 겁니다. 자, 서류 준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필요하고, 매매 계약서 필요하고, 서류가 준비가 되면은 등기필 정보 가져와야 되고, 분실했네 확인 조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분증 들고 같이 가든지, 재발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면적이 많나, 그러니까 이제 대장 때 보고, 그거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야. 거기 이제 공부의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한 2개는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배워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억이 이렇게 거래가 됐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경제가 왜
이게 경제인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억 거래가 됐죠. 그러면 요 3억을 세금을 받을 건데 취득세 누가 받을까? 저기 시군구가 취득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면 자, 먼저 2주택, 요즘에 2주택까지 갔는데 먼저 6억 이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1%. 그러면 3억이면 얼마라고요? 3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잘못 설명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느 분 또 1%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그럼 270을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진짜로. 취득 관련된 세금은 설명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 받겠네, 경제가 돌아가고 있네,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아파트 말고요. 그러면 만약에 상가도 1%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상가는 취득세가 몇 퍼센트? 4%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이제 산수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3억에 4% 얼마인가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3사. 어느 분 120 하셨던 분, 이거 도대체 얼마를 물어줘야 되나요? 중개보수 120 받고 난리 났다, 이제. 그죠? 3, 40이 1200. 120이 아니라. 이게 빨리빨리 돌아야지. 막 전자계산기 찾고, 손님은 나가고, 없고. 아주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30억 되면 이제 어떡할래? 이제 난리가 나버립니다. 정말 요거 실수 한 방에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농지면 얼마라고요? 3%. 이거 세법에서 나올 건데, 조만간에 다음 주에 세법 배울 거예요. 입니다. 그래서 요 세율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농사 짓나봐, 전답과서. 우리 지목에서 전답과서 봤네? 그게 농지. 농사 짓는 사람 조금만 싸게 해주자. 원래 취득세가 4%인데 얼마라고요? 3%. 그러면 3억짜리 농지 하나 낙찰을 받거나, 낙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얼마라고? 3은 9. 90인가요? 9천인가요? 900인가요? 900입니다. 진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안 쓰던 머리도 지금 막 써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치매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중개업하면은 치매 걸릴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맨날 머리 쓰니까 여기는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맨날 바뀌니까 심심하지도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자, 근데 요건 번세인데 이제 여기다 막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따라다니면 4.6이네, 3.4네, 1.1이네, 더 정신없네, 걔입니다. 번세, 부가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중개업을 통해서 경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국가도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요 사람이 또 재산세 내겠네. 재산세는 얼마가 기준이래요? 6월 1일. 이거 세법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법령에서도 볼 겁니다. 오늘 안 해요. 5월 31일 날 잔금 치르면 누가 세금 낸대? 6월 2일 날 잔금 치르면 누가 세금 낸대? 케이스 문제로 세법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토지 건물 7월, 9월 요때 내는데 종합부동산세 차가운 겨울에 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낸다는 겁니다. 여기는 왜 또 연말 안 낸대? 연말 바빠. 이러니까 12월 15일까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9월은 31일, 30일 이런데 여기는 초에 낸다는 겁니다. 다 이유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란내 무슨 세금? 지금 세금 들어온다고요. 경제 이바지 하고 있다고요. 입니다. 양도소득세 2년 이상이었을 때는 6%, 1200 이하, 그리고 65, 24 막 이렇게 갈 겁니다. 최대 10억 초가 45%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까지 하게 되면 거의 50% 가깝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적에 이제 요건 다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조정적에 2개, 조정적에 3개 이러면 20%를 더 할증을 하고 30%를 더 할증을 하고 아마 중간세는 다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20을 더 합해봐라 65, 그리고 30을 더 보태봐라 75%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좀 창피스러운 게
이런 양도소득세 전 세계에서 탑이래요. 그냥 1등이란 세금 너무 많대요. 여기입니다. 이거 안 좋은 걸 좀 1등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1등이나 하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요거 이제 문정부 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윤정부는 조금 완화시켜서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기가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시 1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없애긴 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뭐 꼼꼼하게 여기 이제 별표 2개를 좀 해놓으시고 재정 목적 그리고 문장 표현에 주의하자라고 꼭 박스 문제 나온다. 재정 목적 옳은 거 찾아봐라.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 그리고 니은 지읒 이렇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의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요거를 이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래 나오면 맞나 저래 나오면 맞나 입니다. 먼저 누구의 업무가 그러니까 뒤에를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뭘 바꾸겠어 할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의 업무라고요? 자, 먼저 합격한 사람. 이제 용어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무소 갖고 개업한 사람만 알아라?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다 까먹어라? 이런 소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다 알아야 돼. 일을 하거나 안 하건 소속으로 있건 이게 좀 넓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앞쪽에 이제 공인중개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고 뒷놈은 이상한 소리 고객입니다. 요거 사입이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해서 이제 그 업무를 정해서 누가 업무 어떻게 하고 제재 가하고 그리고 무슨 업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확인 설명에 9개 거래계약서 작성에 9개 그런 놈들도 이제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법에다 정해놓고 잘못해봐봐 제재 가할 거야. 문 닫아라. 우리 확인 설명 500만 원이나 과태료 나오고 확인 설명서 잘못 쓰면은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정해서 그러면 정신 번쩍 날 겁니다.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전문성. 뭐를 그렇게 못 믿겠다고 공신력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전에 공신력 제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입니다.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앞에가 맞습니다. 저기도 앞에, 여기도 앞에 놈이 맞고, 요 놈은 이상한 놈이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를 가장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출전들은 여기를 속일 거야. 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예요, 중개. 여기 두 글자 있나 잘 보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빨리 봐야지 이러니까. 막 벌써 1번, 2번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싹 놓칩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시험장에서 귀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녁 내내 그냥 책 본다고 정신은 가물가물하고 게임입니다. 막 수면제 먹고 주무신 분도 계시고 난리 났습니다. 우황청심 뭐 드셨는데 정신은 아예 헷가닥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리 뭐 좋은 거 드셔봐야 총명탕 드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총명해집니다.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부동산 업이 아니라 너무 많어. 그죠? 너무 많어.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자, 중개라고 해서 여기는 중개 문장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뒤에가 맞네. 그죠? 너무 짧으면 안 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 아니라 지도 빼버리고요. 뭐를? 육성입니다. 잘 되게 정말 업되게 도와주면 되지 뭘 그렇게 겁을 줘. 입니다. 지금은 겁주는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 그게 아니라 그냥 육성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별표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건 무조건 받고입니다. 출전들이 이건 이제 장난질해도 조금 아는데 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맨날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제 두 번째 오면은 가물가물. 하필이면 여기가 제일 많이 속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원들은 맨날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속이려고 장난질 하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되면 누구 틀리는지 그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잘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아까 봤었네. 우리 중개업은 막 토지 팔고 건물 팔고 국가도 세금 들어온다고 난리고 그입니다. 또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내겠네. 토지는 비과세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무조건 내야 돼. 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또 세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말 뭐 한다고요?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법무사는 또 등기할 때 또 수수료 받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면은 한 25만 원.
그리고 2억 정도 되면은 40만 원 정도 법무사 수수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억 정도 되면은 토지는 0.9,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으면 0.5, 50만 원입니다. 양타 치면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억 정도 되면은 2억에다가 0.9면 얼마입니까? 2, 9, 18, 180만 원. 그리고 쌍방 매도 매수인에게 받으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360만 원이 중개 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중개 보수. 그리고 또 소송에 또 휘말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 기본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500만 원입니다. 기본 수수료 많이 깎아줘봐야 440입니다. 걔는 또 부가가치세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소송 한 건이. 자, 그 정도로. 거기다 이제 또 항고가 되면은 이제 소송 비용 더 비싸지고 수수료도 또 달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개 한 건 때문에 국가 세금 들어줘, 우리 수입 들어줘, 법무사 수수료 들어가죠. 셀프 등기 어렵지 않아요, 그게입니다. 막 서류도 엄청 복잡한데, 그리고 등기도 늦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가산세. 이제 세법 배울 거입니다. 가산금 말고 가산세가 나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당 나옵니다. 하루당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루당 거의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시됩니다. 그래서 뭐에 이바지한다고요? 경제에 이바지입니다. 요거 뒤. 앞에는 앞에 놈 두 개가 맞더니 여기는 뒤에 놈들이 맞고, 그리고 여기도 뒤에가 맞고 계십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요것만 꽃감 빼먹듯이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요 놈도 좀 봐주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 좀 봐주고, 그리고 길목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런 것들은 이제 대강 보고요. 맞는 거는 그입니다. 틀린 놈을 좀 가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고 추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그냥 아예 그냥 얌체같이 요것만 이러시면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아예 헷갈려가지고 추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하실 때 이제 꼼꼼하게 좀 봐야 됩니다. 너무 대강 보면은 계속 볼 때마다 정말 또 저거 정말 또 안 되네. 그럼 또 선생님 문제 있나 또 이제 이러신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문제 없고 이제 잘못하면은 선생이 잘못 가르쳐 갖고 그래 이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딴 분은 다 합격하시는데 뭐 바로 이제 본인 잘못으로 또 탓을 안 돌리시면은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남 탓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